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벌써 21년 한 해가 다 가고 오늘 22년 새해 첫날 올 들어 첫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전 시간에 이어서 카랑코에하고 그리고 카랑코에 개량종인 그 칼란디바를 가지고 이 지금 수영을 좀 잡고 그리고 거기서 쳐낸 그런 가지를 이용해서 삽목을 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겹꽃을 피는 더블 타입의 칼란디바가 지금 두 종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싱글 타입의 칼랑코에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 영상에서도 이거를 이제 외목대 수영을 잡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해 놓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어느 정도 졌을 때 어떻게 또 작업을 해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그리고 수영을 앞으로 또 어떻게 잡아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꽃이 여기 풍성하게 이렇게 피어 있었었는데, 제가 계속 이제 꽃을 보면서 꽃을 따줘 가지고 지금 보시는 정도밖에 꽃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아깝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밑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계속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순이 이렇게 계속 치고 나오기 때문에 이 잎이 아래로 계속 처지고 모양새도 안 좋은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이 잎은 자기가 할 역할을 지금 이미 다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걸 제거를 해주셔야지 이 위쪽에 나오는 그 순들이 이게 빨리빨리 더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쳐주실 때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쳐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칼란디바 종류도 다육성 식물이기 때문에 이 무름이나 이런 거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라늄도 마찬가지고 다른 식물 다 마찬가지지만은 소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잎을 자르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차이점을 좀 두고 자르는데요. 보통 이렇게 잘라서 이 잎을 그냥 쓰지 않고 잎꽂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잎을 좀 길게 이 정도에서 이 잎자루를 어느 정도 남기고 이렇게 그냥 잘라줍니다. 그럼 이 잎자루가 말라가지고 이 윗부분은 지금 가지를 자른 거고요. 이 밑에 부분 보시면 이렇게 아물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아랫부분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줄기 파임 없이 이렇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경험을 해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꽂아도 잎꽂이를 해도 뿌리는 내리는데, 만약에 잎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리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잎이 있으면 잎자루를 잡으시고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차이점이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가위로 이렇게 절단을 해낸 거고, 이거는 여기 지금 이렇게 손으로 제가 따낸 겁니다. 이 끝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잎꽂이는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잎꽂이를 잘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별로 그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생장점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 가지고 뿌리 내림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지고요. 이거는 여기 생장점이나 이런 게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순이 트거나 뿌리 내림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잎꽂이를 활용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잎자루를 좀 가지에다 남겨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잎꽂이를 할 때는 올려놓으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여기다 올려놓게 되면은 그 곰팡이나 이런 거, 그 전에 잎 하나 올렸다가 이렇게 들쳐서 보여드렸지만 곰팡이나 이런 게 쓸게 되기 때문에 화분이 넓고 좀 공간이 여유가 된다 그러시면은 뭐 두셔도 환경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위에다가 뭘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거름기 없는 흙에다가 꽂으시면은 되고요. 꽂으실 때는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잎도 이 카랑코에는 잘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듯 하고요.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잎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잎을 지금 다 잘라줄 겁니다. 다 잘라주고, 여기 이제 잎을 자르니까 여기 확연히 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지금 꽃도 이렇게 피고 있는데 여기 잎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잎은 이거를 가려서 이렇게 방해가 되면은 안 되는데, 여기 이것까지 다 잘라버리면은 지금 너무 잎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단 당분간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대 부분을 보면 여기 지금 새 꽃대가 나와서 이렇게 또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그 새 꽃대가 나온 옆쪽에 있는 건데 저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때 이 가지는 아까 이 잎하고 다르게 좀 바짝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바짝 제거를 해 주시고, 이거는 지금 이 아랫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둘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좀 세력을 받고, 그리고 이 꽃도 옆에서 지금 여기도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에도 밑에도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거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때는 좀 이 가지는 바짝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잠시 후에 그 삽목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삽목 됩니다. 되는데 물 꽂이도 잘 되고요. 그냥 꽂아놔도 이거 그냥 이 꽃 더 보려고 그냥 컵 같은데 이렇게 꽂아놔도 여기 뿌리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잘 되는데 저는 오늘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점점 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외목대 형태로 키워 나갈 거고, 처음에 제가 카랑코에 영상 찍을 때도 언급드렸지만은 잎이 이렇게 크다가 점점 집에 와서 키우게 되면 잎이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이 목대도 점점 더 이제 목질화가 더 될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두시면은 이게 또 여기서 가지를 계속 받아가지고 순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나 순들이. 이 꽃이 아까워서 이거를 그냥 두게 되면은 얘는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꽃을 받아낼 건지 아니면은 가지를 볼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좀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약간 외목대 형태로 키울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게 하나가 옆에 이렇게 나 있고, 이게 그 외목대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외목대란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직간으로 키울 경우에는 일자로 튼튼하게 쭉 뻗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이제 받침대나 이런 거를 많이 세우시는데 이제 꽃이 펴서 무겁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받침대를 세우는데, 이 직간 같은 경우 그 분재를 하거나 이럴 때 물론 수용을 곧게 펴기 위해서 철사거리를 이용해서 곧게 펴는 그런 작업도 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그런 지지대가 없이도 혼자 자립해서 버틸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밑부분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봐가면서 계속 잘라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꽃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가 삐쭉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잘라줍니다. 잘라줄 때 이거는 잎을 자를 때랑 틀리게 줄기에서 일자로 가위날을 일자로 넣으시고 일자로 이렇게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서 가지를 자르실 때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럼 이게 지금 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잠시 후에 삽목하는 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목대가 되려면은 이게 사실 더 길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더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아직 조금 짧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하면서 이 두 대를 더 잘라가지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형태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물 화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수영을 잡을 때 수영을 한 번에 이렇게 막 잡아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수영을 잡을 때 최소한 1년에서 뭐 몇 년까지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수영을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 식물 상태를 좀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외목대 형태로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지금 기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식물을 구매하실 때 어떤 수영이 유리한가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모양을 구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 화원이나 이런 데서 꽃이 만발하고 많이 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영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그런 부분도 구매하실 때 처음부터 감안을 해서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렇게 꽃이 아직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있다가 잘라도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여기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가위를 놓고 이런 식으로 짧게 해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길고 저는 이거는 외목대로 해서 이렇게 길게 키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아래는 이제 외목대가 되겠지만은 중간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키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둘 겁니다. 여기서 받아낼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를 자르시는 게 아니고 그런 수영을 키우실 거면은 이게 꽃대가 있으면 여기를 잘라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 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 가지고 또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 반대편도 자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무 데서나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걸 놓고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부분은 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크게 키우시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를 자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또 새순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가지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만약에 이제 혹시 그런 수영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 끝에서 꽃대만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좀 더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목대 같은 경우 이거를 다 잘라버리고 이거를 크게 키우겠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위에서 여기서 잘라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또 순이 나오니까요. 이 꽃 밑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잘라서 키를 더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키를 좀 키울 거기 때문에 그것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꽃이 아직 이렇게 피어 있어 가지고 요거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자르다가 만 거 방금 전에 여기서 잘라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잘라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자른 거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잘라도 이렇게 잘라도 여기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남기실 필요 없고 이건 그냥 짧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양쪽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 밑부분에서부터 뻗어나갈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지금 가지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꽃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잎 사이에 이 부분에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잘라주시고요. 여기 지금 여기서 이 순을 받아낼 거고 이 위에도 이렇게 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잎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자를 겁니다. 자를 거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그런 식으로 해줄 거고요. 먼저 번에는 이게 별로 차이점이 없었는데 오늘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지금 수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부분도 약간 짧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종류는 거의 비슷한 지금 수영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더 키를 키워서 올려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 거기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대를 굵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더 둘 거고요. 이 잎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렇게 둘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가지고 그 가지치기를 해서 그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단일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집 환경은 그 정남향이 아닙니다. 그 동남향에 가까운 그런 환경이라서 빛이 정남향보다는 약간 겨울에도 조금 부족한 편인데, 그래서인지 이런 카랑코에나 이런 것은 지금 시기에 그 단일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꽃이 계속 핍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도 여름에 그 초여름이나 이럴 때도 이제 꽃을 보기를 원할 때 단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생육 환경에 따라서 화원에서 사온 꽃이 한번 피고 져서 이렇게 싹이 나왔는데 꽃이 안 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카랑코에는 단일 조건만 맞으면은 꽃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 단일 처리를 해도 안 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일 처리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 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 빛을 가릴 때 보통 시간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보통 있는데, 중요한 게 빛을 가릴 때 이런 검정 비닐 이거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 검정 비닐 이거 보면 한 겹일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육안으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비칩니다. 이게 안에 이렇게 비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겹 갖다가 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비닐 종류별로 다 틀리기는 하지만은 보통 이게 이제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검정 비닐 봉투인데요. 이거 거의 한 두 겹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두 겹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그냥 씌우시면은 나오는 싹들이 그냥 잘려나가서 이렇게 순짓기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에다가 이런 철사 지지대나 이런 거를 뭐 2개 정도 꽂으셔도 되고 아니면 양쪽에 4개 정도 꽂으셔도 되고요. 이거 높이는 이 식물 보호할 수 있게 이거보다 높게. 이게 그냥 씌우면 이게 건드려져 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 2겹 정도 하셔가지고 아랫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씌워 놓으셨다가 보통 한 6시 정도, 6시나 7시 정도에 이렇게 퇴근하셔가지고 씌우셨다가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이렇게 벗겨서 햇빛을 또 밝은 곳에 햇빛을 보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조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요. 이 비닐 말고도 여기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돌판 박스 그런 거를 밑을 뚫러 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덮어 씌우는 방식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이제 단일 처리 부분이 약간 좀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빛을 차단할 때는 완전 깜깜하게 완전히 차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벗겨서 빛을 볼 때는 또 밝은 곳에 햇빛을 충분히 볼 수 있게 비록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꽃이 계속해서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삽목을 하는 거는 이 카랑코에나 칼란디바는 삽목이 그래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제가 3개를 갖다가 삽술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꽃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 윗부분 이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필요가 없고 이 꽃을 이렇게 잘라서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잎꽂이 그 잎 딸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거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잎꽂이를 하실 거면은 잎맥을 잡으시고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잎꽂이를 해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 꽂아도 뿌리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지금 잎을 떼낸 이 부분에서 뿌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금 길게 해서 해보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두시고 여기 잎은 이렇게 남겨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라 버리면은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잎이 비록 작은 잎이지만 이렇게 2잎이라도 이렇게 남겨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삽수 3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삽목을 할 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거름기 없는 흙에다가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실내에서 이렇게 무름이 잘 오는 이런 종류들은 거름기가 꼭 없는 데다가 해주셔야지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흙은 거름기만 없으면은 거의 뭐 어떤 걸 쓰더라도 별 문제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지피 펠릿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피 펠릿을 뜨거운 물에다가 충분히 이렇게 불리셔 가지고 이것은 물을 너무 많이 이렇게 흥건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도 카랑코의 종류는 약간 이렇게 만졌을 때 그냥 약간 촉촉한 정도, 그래서 물도 이렇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물기만 머금고 있는 이 정도 상태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흔히 우리 그 약국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과산화수소입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이제 살균 소독 효과도 있는데 삽목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게 발근을 약간 촉진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쓸 때는 과산화수소는 좀 다른 것보다도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쓰실 때 농도를 굉장히 좀 많이 희석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3%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시중에서 흔히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60ml 짜리인데 이거 그냥 쓰시면은 이게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분무기에 희석을 해놨는데 이거 희석 비율은 항상 희석할 때 1리터 기준으로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많이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250ml 기준으로 4ml 정도 희석을 시켜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거 항상 3% 기준 희석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흔드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뿌리셔가지고 이 겉에 이렇게 물기가 있는 거
이 희석액이 묻어 있는 거는 좀 마르도록 이렇게 한 몇 시간 정도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바로 진행을 할 건데요. 지피 펠릿 가운데를 구멍을 내주시고, 이거 구멍 낼 때 이 밑에까지 끝까지 이렇게 뚫어 주시는 게 아니라 밑에는 한 5mm 정도, 이 정도 남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고, 이 끝부분을 여기를 마감을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끝부분을 이렇게 꼭 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안에서 흔들려 버리면은 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면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누팅 파우더입니다. 이 파우더를 혹시나 가지고 계셔가지고 쓰실 경우에는 이 끝부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찍어서 바르신 다음에 가운데 뚫린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이건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루팅 파우더를 제가 묻히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카랑코에는 루팅 파우더를 써줄 정도로 그렇게 발근율이 낮질 않기 때문에 있으시면은 쓰셔도 되는데, 없으시면은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삽목전에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소독을 해가지고 삽목을 하는 그런 방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삽목을 한 경우에는 이거는 실내에 두셔야 됩니다. 최소한 20도 이상은 유지되는 그런 곳에 두셔야지 발근이 되고요. 이거 베란다에 두게 되면은 이대로 그냥 계속 감아 있다가 거의 봄이 돼서 베란다 온도가 올라가야 그때 아마 뿌리가 나올 겁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고, 그래서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은 벌써 며칠이 지난 후겠지만은, 그동안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많이 이렇게 좋게 잘 봐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작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많이 호응도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영상까지도 이렇게 계속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그리고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고 행복한 그런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저도 다양한 영상 많이 준비해가지고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